상시벽 흐름이다. 센서 수트입니다. 현재 가장 분쟁이 심한 지역은 뭐니뭐니 해도 남중국해 지역일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도모했는데요.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선 모양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사실 남중국해 지역에 중국이 암초에 알박기를 시전해서 남중국해 전체가 자신의 바다라는 그런 이상한 소리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핑핑이. 중국이 남중국해 전체를 자신의 바다라고 요구하니까 남중국해에 인접한 나라들은 안보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베트남과 필리핀을 필두로 반격하는 모양입니다. CSIS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남중국해에 여러 암초의 인공섬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중국과 똑같이 암초의 인공섬을 건설하여 대응한 것인데요. 2021년부터 시작한 간척 사업이 범위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베트남이 점령한 21개 섬과 암초에 모두 인공섬 조성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4년 전에는 이 암초의 작은 초소나 벙커 정도에 불과했지만요. 2021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24년 6월에는 중국이 조성한 면적의 절반 수준으로 따라붙었다고 합니다. 2025년 3월이 되면 베트남은 중국이 조성한 인공섬 면적의 약 70%에 해당하는 면적의 인공섬을 조성하게 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인공섬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내년쯤에는 중국과 비슷한 규모의 인공섬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장 베트남은 이것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지 이번에 새로 8개의 추가 구조물을 건설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베트남이 조성한 인공섬에는 탄약 저장 컨테이너를 포함한 인프라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요. 병영 등의 건물도 관찰이 된 모습입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는 활주로를 더 확대하여 3000m 정도의 활주로를 만들어 대형 수송기와 정찰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섬을 더 크게 만든다고 합니다. 베트남이 이렇게까지 섬을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필리핀 덕분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필리핀과 중국 간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필리핀과 중국이 서로 해경과 해군 함정끼리 싸우다가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대파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필리핀은 계속해서 중국의 신경을 조금씩 긁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다 보니 중국은 필리핀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베트남이 인공섬을 확장한 것이죠. 중국이 충분히 베트남의 인공섬 확장에 대해서 막을 수 있었는데 필리핀의 정신이 팔려 못한 것입니다. 필리핀의 움직임도 잘 봐야 합니다. 필리핀은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친중 노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마르코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필리핀의 외교 노선은 그야말로 180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광폭적인 친미 노선을 타면서 중국을 적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신경을 긁을 만한 요소들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당장 필리핀은 최근에 미국, 호주, 프랑스 등 서방 국가와 협력하면서 대중저지선을 강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장 최근에 필리핀과 호주는 두 나라 간 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을 맺기도 했는데요. 공동성명에서 대놓고 중국의 위험하고 강압적인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하며 중국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필리핀과 방위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는데요. 당장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가 방위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필리핀의 국력이 약하다 보니까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나라와 방위 협정을 맺고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력의 차를 줄인 것입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인도와도 필리핀이 손을 잡았다는 것인데요. 인도는 중국에 매우 껄끄러운 상대입니다. 최근에 평화 모드가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중국으로서는 당장 무시할 수는 없는 상대죠. 그런데 그런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남중국해에서 해상 합동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8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남중국해 일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군인 3,6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입니다. 이러한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중국의 신경을 긁어내고 있죠. 사실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의 생떼 부리기 수준이긴 합니다. 2013년 필리핀은 중국의 과도한 해양 영유권 주장을 문제 삼으며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했는데요. 이후 재판소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영유권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고지도를 근거로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자국의 역사적 권리 구역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제해양법에 따르면 이런 모호한 역사적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며 해양 경계를 넓히려는 시도 역시 불법으로 규정됐습니다. 국제해양법에 따르면 암초나 썰물 때만 드러나는 암석은 영해를 창출할 수 없는데 중국은 이런 지형을 인위적으로 확장해 마치 섬인 것처럼 주장했던 거죠. 또한 재판소는 중국이 필리핀 어민들의 전통적 조업 활동을 방해한 것도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스카보로 암초 같은 분쟁 수역에서 필리핀 어민들의 접근을 막은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본 겁니다. 즉 국제재판소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남중국해 대부분을 중국 바다라고 주장할 법적 근거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 이 판결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는 역사적으로 자국의 고유 영토이며 외부 세력의 간섭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판결 직후부터 사실상 무시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후에도 인공섬 확장, 군사 기지와 해경을 통한 무력 시위 등 오히려 더욱 공세적인 행동을 강화했죠. 그렇다 보니 남중국해 분쟁은 비루하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너무 공세적인 행동을 강화하다 보니까 필리핀과 베트남도 더 공세적인 행동이 나오게끔 유도를 해버렸습니다. 당장 중국은 지금 큰 문제인 게요. 베트남 인공섬을 그냥 내버려둬 버리면 베트남의 해양 영토는 더 확장될 것이고요. 그렇다
그렇다고 베트남 인공섬을 건들기에는 자신이 박아놓은 인공섬도 꽤 있어서 다음에 똑같이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공섬을 직접 건드려버리면 베트남군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다 보니까 중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중국해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가장 흐뭇해하고 있는 나라는 아무래도 미국일 것입니다. 남중국해 갈등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주체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남중국해가 단순히 동남아 국가들의 영토 분쟁이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핵심 무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남중국해는 전세계 해상물류 약 30%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특히나 원유 수송량의 70% 이상이 이곳을 지나가죠. 만약 중국이 이 바다를 살상 내처럼 장악한다면 국제 무역 흐름 전체가 중국의 통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으로서는 이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와 직결된 안보 위협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도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항행의 자유작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 해군 함정이나 항공기가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를 의도적으로 통과하거나 상공을 비행하는 행동인데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곳은 국제수역이며 누구의 독점구역도 아니다라는 것을 중국에 똑똑히 알려주는 것이죠. 실제로 미 해군은 항공모함 전단을 남중국해에 자주 투입하고 구축함과 순양함을 중국 인공섬 인근 12해리 이내로 진입시키면서 국제법상 공해임을 몸소 시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개입은 동맹국 방어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필리핀과 미국은 오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으며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필리핀 군대나 전쟁에 준하는 공격을 받으면 미국도 자동 개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필리핀과 중국이 해상에서 충돌할 때마다 미국은 필리핀에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죠.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미국의 더 큰 목적은 바로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나아가 유럽 국가들까지 끌어들여 중국 견제하nem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곧 미국의 세계 패권 국가로서 여전히 국제 규칙을 주도한다는 상징적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도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한 모습입니다. 중국이 하도 이곳저곳에서 폐악질을 부리다 보니까요. 어느 한 곳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지역에서 분쟁국의 견제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큰 전선은 역시 대만 해협입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사안이죠. 대만을 통일하지 못하면 시진핑 체제의 권위가 흔들린다는 불안감이 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은 언제든 대만 상황에 대규모 군사력을 투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중국해에서 과도한 군사행동을 벌여 전력을 소모한다면 정작 대만에서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제 문제입니다. 중국은 한때 고속성장으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성장률이 눈에 띄게 둔화했습니다. 청년 실업, 부동산 침체까지 겹치면서 중국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중국해에서 큰 군사 충돌을 일으키고 국제 제재나 무역 보복을 자초한다? 중국 지도부로서는 절대 감당하기 힘든 선택입니다. 결국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이라는 내부 리스크가 남중국해에서 행동을 제한하는 족쇄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는 외교적 비용입니다. 만약 중국이 베트남 인공섬을 차단한답시고 직접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베트남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 전체가 미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유럽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데요. 중국이 성급하게 움직일수록 오히려 미국이 원하는 판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문제는 더 큽니다. 베트남이 인공섬을 계속 확장하고 필리핀은 서방과 합동훈련을 키워가고 있으니 중국이 수수방관할수록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강경하게 나서자니 외교, 경제, 군사 부담이 너무 크고 물러서자니 주변국의 공세가 강화되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은 지금 남중국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대만, 인도, 미국 경제 불안까지 전선을 한꺼번에 관리해야 하다 보니 원하는 만큼의 강경책을 쓰지 못하고 그렇다고 물러서기도 힘든 상황이 현재 중국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지금 남중국해 분쟁을 더 복잡하고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감히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현재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